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경남에 있었던 울산, 경북에 있었던 포항이 붙어서 양대 공업단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조선소, 화학, 제철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포항은 제철 단일 도시죠. 포스코, 포항제철이라 부르는 그야말로 회사 이름에 포항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회사가 있으면서 거의 단일 기업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이 자동차 위주의 도시라든지 그런 성격인 거죠. 거제는 조선 도시라든지. 저의 감상으로는 역시 포항보다는 광양시 제2제철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에 힘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솔직히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울산을 말씀드렸죠. 울산에서 서쪽으로 가면 경주입니다만 이번 시즌에 경주나 대구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모 씨와 류기훈 기장님과 함께 한 코너에서 경동선 그리고 중앙선, 대구선 말씀을 드리면서 살짝 대구 근처까지 갔었죠. 도시아사 시즌3로서는 대구, 경주는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오늘 포항을 말씀드리고 그 뒤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말씀을 섞어가면서 천천히 이번에는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창원, 거제 등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부터 시작해서 동북 쪽으로 올라온 우리의 여정도 일단 오늘 포항편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포항을 가보도록 하죠. 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경남에 있었던 울산, 경북에 있었던 포항이 붙어서 양대 공업 단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조선소, 화학, 제철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포항은 제철 단일 도시죠. 포스코, 포항제철이라 부르는 그야말로 회사 이름에 포항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회사가 있으면서 거의 단일 기업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이 자동차 위주의 도시라든지 그런 성격인 거죠. 거제는 조선 도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거제도 그렇지만 제철 경기가 좋아지면 포항도 좋아지고 나빠지면 반대가 되고, 또 포항제철 포스코가 본사를, 지주회사를 서울로 옮기려고 하자 포항 시민들이 맹반발을 하기도 하고, 또는 포스코의 제2제철이 광양제철이죠. 광양에 만들어진 제2제철이 포항에 있는 것보다 좀 새 겁니다. 아무래도 60년대와 80년대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광양 쪽에 고로, 철을 만드는 고로 쪽이 힘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포항 시민분들은 긴장을 하기도 하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포스코가 만든 포항공대, 포스텍과의 관계도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동대학교 북쪽에 2차 전지 단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활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감상으로는 역시 포항보다는 광양시 포항제철, 제2제철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에 힘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솔직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항 말씀을 드리고 한 2, 3회 뒤쯤에, 한 달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쯤 뒤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포항을 시작하죠. 포항은 오늘 한 번으로 끝을 낼 생각입니다. 포항 시민분들께, 그리고 포항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갈 길이 멀어서 포항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하면은 여러분들께는 아마 포항제철, 그리고 구룡포 드라마에 나와 유명해졌죠. 그리고 최근에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청하라는 것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죽도시장, 동해안 최대 시장이죠. 죽도시장에 가셔가지고 회도 드시고 설렁탕도 드시고 여러 가지 맛있게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도 그쪽에서 카페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업종 변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포항시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도 하나를 켰습니다. 포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게 남구와 북구가 있고요. 그 중간에 노란색으로 해서 딱 중간에 갈라져 있죠. 남쪽에 보시면 제철동, 여기가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는 곳이고, 위쪽에 죽도동, 여기에 죽도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죽도동 주변은 원래 천이 많이 흐르는 삼각주였다가 매립을 해서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포항하면 여러분들께 유명한 게 요 포항운하죠. 요 포항운하 주변이 여기 죽도시장이 있는데요. 보면은 지형을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유명하지만 가는 땅들이 많았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나 일제 때까지도 여기는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복귀했다는 흔적이 뚜렷이 보입니다. 복귀 매뉴얼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메웠다가 너무 물이 오염되고 해서 메웠다가 다시 포스코에서 돈을 내서 일부 개통을 한 게 이 포항운하입니다. 포항운하는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MBN에서 한번 촬영하면서 포항운하를 찍은 적이 있었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부산의 동해남부선을 활용한 블루트레인하고 함께 최근에 경상도에서 주목받는 양대 관광유산이 되어 있죠. 요 죽도시장쯤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은 작은 조선소도 있고 동빈내양이라고 하는데요. 있고 바다로 나가면 포항제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한번 보실만 할 겁니다. 특히 밤에 타면은 이 포항제철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알록달록하게 색깔을 바꿔주면서 빛을 쏴줍니다. 그게 아름다워요. 이제는 유명해졌습니다만 공장야경이라는 장르가 있죠. 이게 공장하면은 혐오시설 또는 돈을 벌어다주는 저금통으로만 보시는데 공장 자체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공장야경 홋카이도 관광할 때 상품으로 내세울 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광양만이라든지 여수화학단지 등도 유명한데 이 포항도 유명하죠. 이 조춘만이라는 분이 울산 현대제철소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본인이 일하는 현장의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공장 뷰에 감동을 받으셔서 사진집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이 조춘만의 중공업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공장이라는 것이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중에 특히 야경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포항 같은 경우도 그 포항제철이 야경이 아름답다. 그래서 한번 밤에 가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밤에 가셔서 바쁘시죠. 술도 한잔 하셔야 되고 포장마차도 가셔야 되는데 요 동빈내양에서 운하도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운하에서 배도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항이 이렇고요. 남과 북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쪽에 장기, 연일이 있고 북쪽에 흥해와 청하가 있다. 이 포항이란 지역은 원래 1914년에 4개 지역이 통합돼서 하나의 도시가 되기 전까지 흥해군, 제일 위쪽에 청하면 남쪽에 흥해군, 지금 시내 쪽에 영일현, 그리고 구룡포 있는 쪽에 장기현 4개가 있었습니다. 이 4개가 하나로 통합돼서 지금의 포항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향교, 포항시의 향교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4개가 나오죠. 예전 행정구역, 그러니까 1914년에 통합되기 전에 행정구역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힌트가 이 향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장기향교가 있고 호미곶 유명하죠. 예전에는 이거 무한히 요 해안도로 따라서 돌아가다 보니까 길이 한번 막히면 참 답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관통도로도 나오고 해서 이 구룡포로의 접근이 좋아졌습니다. 포항시라고 하나로 묶어서 말하긴 하지만 이 포항역이라든지 시청이 있는 연일항교 요 지역하고 구룡포는 사실 별개입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이 일본인들이 떠나거나 포항역에 옮겨가면서 침체에 빠져도 이 구룡포는 그와 관계없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장기가 있고 중간에 시내 쪽에 연일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 포항역이 생긴 데가 요 흥해죠. 흥해읍. 여기는 예전부터 포항하고 별도였습니다. 죽도시장이 있는 포항과는 별도였고 지금도 이 시내에 있던 포항역이 흥해로 옮겨오면서 지도에 보시듯이 수많은 택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포항 답사를 가서 이 흥해 출신의 분하고 흥해 출신 분이 차를 몰아주셔서 답사를 다녔는데 흥해 분인데도 길을 잃어버리시더라고요. 너무 택지 개발을 많이 해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바람에 못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흥해에서 한번 올라가면 청하가 있죠. 이 갯마을 차차차로 유명한 그리고 이 동남권 분들이 데이트나 바람 쐬러 많이 가시는 청하는 요 바닷가입니다. 월포해수욕장에 있는. 그런데 이 청하의 중심지는 바닷가가 아니라 요 내륙이죠. 청하향교라고 하는. 여기는 사실 상당히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지금 제가 서울 강서구에서 공개하고 있는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청하성읍도라는 문화상품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겸재정선이 요 청하의 현감으로 가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청하성읍도라고. 저도 이 겸재정선미술관 안 가봤는데 가보면은 이 청하성읍도를 구입할 수 있나 봐요. 65,000원에. 그래서 이 포항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뜻밖의 이 청하입니다. 정선이 그림을 그렸다는 걸로. 이렇게 경북일보 같은 데에서도 포항 청하에서 겸재 발자취 찾다. 1733년 58세에 청하 현감으로 부임해서 2년간 여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렸다.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청하의
겸재 정선의 걸작인 금강전도도 여기 청하 현감으로 재임하면서 그린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항이라는 데가 포스코 포항제철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정근대부터 쌓아온 역사의 깊이는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포항이라고 말하지만 이 블록별로 나눠져 있다. 특히 이 흥해하고 청하는 각각 최근에 KTX 포항역이 흥해에 생겼고 청하가 드라마의 겸재정선의 청하 성읍도 같은 걸로 유명해지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뜰 기회가 사실은 20세기 중반 1940년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KTX 동해선이 지금 동해선 열차가 포항을 거쳐서 영덕을 거쳐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쯤에 강릉까지 개통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노선은 원래 동해 중부선이라고 해서 1940년대에 완성할 예정이었던 간선철도였어요.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거의 80년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부활하게 되는 건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흥해하고 청하가 뜰 뻔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1939년에 출판된 조선철도 상황 제30회라는 책자입니다. 이 중에 포항 쪽을 보죠. 보시면 지난번에 류기훈 기장님과 이모 씨가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했죠. 효자나 포항 부조, 안강이니 경주역이니 불국사역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포항으로 들어와서 효자 들어와서 여기서 갈라져 나와서 포항제철 출퇴근하는 분들이 탔던 철도가 있었다고 한 거죠. 그리고 요 근처 철길이 최근에는 효리단길로 뜨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여기 효리단길 가보시면 달팽이 책방이라고 독립서점이 있는데요. 그 효리단길에 불을 붙인 장본인입니다. 저도 처음에 달팽이 책방에 초청을 받아서 저자 강연을 갔었는데 그때는 철길이 옮겨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효리단길이라는 게 없었고 철길 주변이 좀 황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뭐 하는 곳인가 싶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가봤더니 이제 정비가 끝나서 굉장한 관광 스포트. 말하자면 서울의 경의선 숲길이나 광주의 경전선 푸른 길처럼 정비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 스포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효자역을 지나서 포항을 지나서 학산역으로 가게 됩니다. 보면 이제 영일만이 있고요. 구룡포리가 있죠. 그러니까 포항하고 구룡포가 지금은 하나의 포항시지만 물론 그때도 포항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별개 생활권이에요. 경주 시내와 간포 바다가 별개인 것처럼 또는 울산과 방어진 장생포가 별개인 것처럼 포항과 구룡포도 별개입니다. 또 구룡포는 과메기 유명하잖아요. 이 과메기가 워낙에 성업하다 보니까 포항이 경기 침체에 빠져도 구룡포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워낙에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뭔가 이름은 없는데 선이 쭉 가 있죠. 이게 원래 동해 중부선 노선입니다. 이걸 따라가지고 삼척 지나고 동해 지나고 강릉 지나서 원산까지 갈 예정이었던 겁니다. 동해 북부선. 통합으로 해서 동해선을 원산부터 부산까지 운행할 생각이었어요. 일제가. 그러다가 이제 망해버리면서 이 계획이 무산되죠. 보면 영덕, 울진, 북평, 묵호, 옥계, 강릉, 주문진 여기는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양, 낙산사, 대포, 속초, 화진리, 무남, 공현진, 해가지고 간성, 거진 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원산까지 가게 되는 여기 북쪽입니다. 원산까지 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동해선이 끝나고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서울, 경성까지 오게 되는 경원선이 시작이 됩니다. 흔히 서울 지하철 1호선이라 부르지만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이라 부르지만 철도 명칭은 경원선입니다. 경성에서 원산 가는 라인이라 그래서 이게 현재 한때 백마고 지역까지 가다가 중단됐다가 최근에 연천역까지 부활을 한 거죠. 사실 북한 측에서는 이 철길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해요. 개량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철도 관계자들은 북한이 워낙에 좀 경제 상황이 엉망이다 보니까 예전 일제 때 철길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만약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은 한반도에 철도가 만들어지던 상황을 북한에 가면 그대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워낙 북한이 이상한 나라라 아마 못 들어가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폐선되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예전 포항역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 중부선 공사를 해서 1945년 8월에 포항역까지 개통한 다음에 그 달에 일본이 망해버렸죠. 그래서 여기가 종착점이 되다 보니까 포항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 포항역에 내리신 분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더 시내로 들어가서 학산역 그리고 여기서 갈라져 나갈 예정이었다가 이게 좌절됩니다. 노선을 바꿔요. 여기도 보시면 1940년에 나온 남선지방이라는 조선 철도국의 관광 안내 팜플렛인데 보면 포항 학산해가지고 그대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만 1940년대가 들어가면 요 계획을 포기하고 요 동과 해가 보이는 글자 정도로 휘어 들어갑니다. 흥해 쪽으로.
지금의 KTX 포항역이 있는 위치로 가게 돼요.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미국이 항공모함으로 한반도를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닷가를 따라서 철도를 나왔다가는 미군의 공격을 받아서 못 쓰게 될 우려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륙인 흥해나 청하를 통해서 철도를 놓기로 계획을 바꾼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1944년쯤에 미군이 작성한 지도인데요. 이 미군이 작성한 지도를 보면 포항, 포항동이라고 호코도라고 한 거는 아직 일본이 망하기 전이어가지고 이 망하기 전과 직후 상황이라 한국어 지명과 일본어 지명을 같이 써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주한미군이 GHQ가 일본까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 정보도 필요했던 거죠. 동해에 있고 영일만, 게이지츠완이라고 돼 있고 포항역을 지나서 이렇게 흥해를 통과합니다. 흥해면 여기가 이제 대략 청하 즈음이고요. 여기 보면 청하라고 돼 있죠. 세이카라고 돼 있고 노선이 대략의 노선도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길만 닫고 철로를 안 놨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놓을 예정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점선으로. 그리고 송라면 지나고 남종면 지나고 영덕으로 가게 됩니다. 에이토쿠라고 돼 있죠. 이렇게 놓을 예정이다.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분단이 안 됐고 또는 분단이 됐더라도 6.25 전쟁이 안 터졌으면은 철도를 놨을 겁니다. 노반을 다 깎았거든요. 철로만 놓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군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였는데 컨스트럭션, 공사 중이다라고. 근데 실제로는 건설되지 못하고 이 대부분은 7번 국도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사진이 예전 포항역입니다. 보시면 제가 2014년 4월 12일에 찍은 것으로 되어 있죠. 이때 여기 간 이유가 여기 뭔가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2014년 12월 신포항역 완공 예정. 이게 현재의 KTX 포항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답사한 8개월 뒤에 이 역은 철거됩니다. 사실은 이 역사를 남기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포항시가 헐어버리더라고요. 사실 남겨뒀으면은 관광자원으로 쓸만했을 텐데 최근에 옛날 철도역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개방한 사례가 많아서 조금 더 포항시가 보존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역이 있을 때에는 철길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육교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육교로 올라가서 포항역을 본 장면입니다. 역전 광장, 시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육교로 올라와서 내려보면은 이쪽에 밥집도 몰려있고 여관도 있고 어린이들은 못 가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2014년 초 뉴스를 보니까 이 지역을 이제 정말 정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밀어낸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위에 올라가서 아직 열차가 운행 중이던 예전 포항역을 내려봤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볼 수 없죠. 여기는 열차가 좀 다니지 않습니다. 이 포항역도 헐렸고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요 각도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서쪽 방향에 흥해읍의 새로운 포항역이 만들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2014년 4월에 촬영한 포항역 육교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똑같은 각도에서 보여드립니다. 포항역 역정광장은 길이 뚫려 버렸고요. 오른쪽에 있었던 포항역 건물이 사라져 버렸죠. 여기 시장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면은 왼쪽에 역 건물이 있다가 없어졌고요. 이 철도가 다니던 길을 관통해서 도로가 났고 철길은 현재는 그냥 덮은 상태입니다. 여기가 제가 최근에 안 갔는데 아마 지금 산책로로 개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가 숲으로 현재 남은 상태인데 이제 도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게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육교가 참 포항 시민들에게 감회가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포항역에서 넘어다니면서 추억들이 많으신데 포항 MBC의 구용현 PD께서 저랑 촬영을 하셨어요. 포항 MBC하고 저랑 이제 갔었는데 그 뒤에 이 육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2021년 10월 29일 밤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이 육교를 철거하는 장면을 찍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크레인이 와서 이제 걷어내는 장면을 찍어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죠. 포항역이 사라진다는 것도 옛날 포항이 사라지고 그 역전의 육거리라든지 포항 구도심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역은 철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흥해로 옮겨갔고 이 육교까지 철거가 되면서 아 정말 포항 구도심의 시대는 끝나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 이제는 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철도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냥 지상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건 좋은 일입니다만 역이 사라지고 시청이 딴 데로 옮겨가고 하면은 아무래도 쇠락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서 그런 안타까움을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
논 사이로 나와 있는 길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길이 1945년 8월 15일까지 총독부 철도국이 공사하다가 손을 놓은 동해 중부선 선로예요. 여기에 현재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만 노반이란 걸 닦았고 철로만 놓으면 그냥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등 방향이 원산 방향이고 제 앞방향이 포항 그리고 부산 방향입니다. 보면 이렇게 청하 면사무소 방향이 보이고요. 여기 논 앞에 논두렁 같은 게 있죠. 이게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던 플랫폼으로 건설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좀 각도를 낮춰 찍었습니다. 열차가 오고 여기에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는 예정이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열차가 다닌 적은 없습니다. 공사하다가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공사하다가 끝났는데 길이 반듯하니까 이걸 농로라든지 도로로 쓴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 사람, 이 벼가 서 있는 자리에 사람이 서서 열차를 기다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청하역 예정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청하가 만약에 여기 개설되고 사람이 다녔으면 역사권이 됐으면은 지금하고 또 다른 모습의 도시가 됐을 거예요. 현재 청하는 열차가 없는 도시고 이런 느낌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레트로하죠. 그 청하 포항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놀라시더라고요. 청하 여기 다닐 예정이었냐고. 청하하면 본인들은 월포해수욕장에 커피 마시러 가는데 청하 요 시내가 이런 데인 줄 몰랐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갯마을 차차차가 뜰 때도 이 겸재 정선의 그림도 있고 해서 이쪽도 같이 뜨려나 싶었었는데 아직까진 그런 기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사람이 가시긴 하는데 이 지역이 받아서 합당할 관심을 좀 더 받을 때가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이 있고 슈퍼마켓도 같이 하고 있고 대구 부시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선 포항과 대구 생활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대구와 포항은 예전에 경동선 협계철도로 연결돼 있었고 그 다음에는 중앙선과 대구선으로 연결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청하를 지나면 흥해로 가게 됩니다. 가는 중간에 이런 풍경들이 있어요. 보시면 강이 흐르고 뭔가 다리에 교대가 없는 교각만 있죠. 여기에 철로를 놓을 예정이었는데 놓지 못하고 일본이 망한 거죠. 그래서 이 포항 쪽의 북쪽, 흥해나 청하 쪽으로 다니다 보면 이런 풍경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다녀도 이게 그런 건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KTX 동에서는 이 라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노선을 새로 건설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이런 게 없어질까 싶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답사를 했던데 아마 이런 풍경들은 그대로 남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이 보이고요. 위에 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놨네요. 이게 동해 중부선 흥해역 예정지의 플랫폼입니다. 이 집주인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자기 본인 집 자리가 흥해역 자리였다고. 근데 택시기사분하고 여기 가달라고 해서 갔는데 말씀드렸더니 청하분이신데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였냐고. 여기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흥해 읍성이 있는 곳이고요. 흥해 읍성은 최근에 보건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몇 년 내로 가시게 되면 꽤 예쁜 마을이 남아있는 읍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꽤 괜찮은 경치예요. 그 읍성의 외곽 지역에 이렇게 철도가 다녔던 거죠. 북쪽이 청하 원산 방향, 남쪽이 부산 방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KTX 흥해역은 흥해역이랄까요? 포항역은 여기 만들어져 있죠. 다 흥해입니다. 그러니까 흥해는 1940년대에 놓였어야 되는 철도가 드디어 거의 7, 80년 만에 놓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철도가 다닐 뻔했다가 여기 만들어질 뻔했다가 만들어지지 않고 한적한 농촌으로 남은 지역은 참 많아요. 근데 예전에 오기로 했던 철도가 정말 온 곳은 더 많지는 않습니다. 흥해는 그런 의미에서는 복받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해의 철도를 뺏겨버린 포항 시내는 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 철도를 답사를 하면서 시내를 걸어 다녔는데요. 포항역에서 학산역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원래는 원산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 노선을 폐기하고 포항역에서부터 서쪽으로 흥해를 통해서 청하를 통해서 영덕으로 가는 라인으로 40년대 초에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구간이 폐선이 돼요. 폐선을 한 구간을 포항시는 보시다시피 약간 산책로로 바꿔놨습니다. 경의선 숲길같이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다 보면은 시민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철길 주변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포항 지진 났었죠. 그때 피해를 크게 입었던 곳이더라고요. 이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나왔어요. A, B, C, D 2등급. D만 나와도 철거하려고 시청이나 구청이 난리인데 2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왼쪽에는 공고 2등급이면 위험합니다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는 포항시는 지진 이후 주민 피해 이주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포항 지진은 정부 차원에서 지열 발전을 하려고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지진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명확한 인재라고.
그래서 포항 지진에 따라서 피해 입은 아파트나 주택의 주민들에게는 이주할 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책임이 있다나 일부 책임이 있다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 이 시민 아파트에 대해서는 완전한 책임을 인정을 안 하고 일부 책임이 있다고 나오다 보니까 이주 비용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불만을 가지시고 항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그 후에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합의가 안 된 상태라 답사를 하고 있는데, 사진 찍으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개방이 돼 있더라고요. 빨래 널고 그러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니까 주변에 포항 구도심의 모습들이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개방이 돼 있을 거라서 주민분들께 피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정중하게 올라가서 한번 둘러보시면은 포항역부터 원래 원산으로 가는 동해 중부선을 노려오고 했던 그 연선 지역의 풍경이 이렇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항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포항 시내에서 죽도시장으로 갈 건데, 그 전에 한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포항 철길숲이라고, 여기도 이제 포항 아까 말씀드린 철도 노선을 정비한 건데, 구포항역부터 우현동 유성요까지 요 길이 사실은 일반 철길이 아니라 미군이 쓰던 철길이에요. 원래 인천으로 미군이 쓸 기름을 가져와서 용현동이라는 데에서 지금 SK 아파트 들어서 있죠. 거기서부터 의정부라든지 보냈습니다. 근데 북한이 잠수함 기술을 발달시키면서 인천이 위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60년대에 부평 쪽에 있던 에스컴시티라 불리는 대규모 미군 기지를 전국으로 흐트러뜨리게 되는데, 그중에 유류시설은 포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비라든지 그런 곳들이 있고, 포항에 크게 3군데의 시설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받아서 의정부에 현재 경기 북부청사에 있는 곳까지 보내게 되죠. 근데 이 길은 현재 그때 쓰던 철길 중에 하나입니다. 포항시의 북부 지역에는 미군 기지촌도 있었어요. 근데 포항 시민분들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본인들 어릴 때인데 잘 거기까지 가서 놀지는 않다 보니까 몰랐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포항 시내 북부는 기지촌이었고 미군 기지가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장례식장이 있는 데인데요. 국방부로부터 장례식장이 이 땅을 빌려 쓰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군이 쓰던 거를 국방부가 인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고요. 여기 보시면 캠프 리비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토양 오염 정화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용도를 못 찾아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몇 군데 있었던 거죠. 포항 시내 북부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포항역까지 철도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시내 답사하실 때에는 포항은 단순하게 철의 도시만이 아니라 군사 도시기도 있고 철도의 도시기도 있다. 철과 철도 같은 철이 들어갑니다만 좀 뉘앙스가 다르죠. 여러분이 모르시는 철도가 포항제철 안에 무수히 갈려 있기도 하고요. 그런 철도들은 코레일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저랑 가끔 출연하시는 유기훈 기장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 직원도 따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탔던 택시의 기사분이 해병대셨는데, 그 해병대가 포항제철 내에 침투하는 훈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포항제철 안에 있는 탑입니다. 여기서 철도를 전반적으로 통제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뭐 이 정도까지 군사기밀은 아니겠죠.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해병대들이 침투하면은 요 탑까지 침투해가지고 침투했음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나온다고 하는 재밌는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보시면 이게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효자역 근처 효리단길 주변의 풍경입니다. 예전 철길을 놔뒀고요. 주변은 이렇게 예전 집과 새로 올라간 아파트들이 시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뷰가 참 좋아요. 산책할 만합니다. 여기 그 철길 주변에는 예전 집들로 가는 길들로 나 있고요. 예전에는 철도 때문에 시끄러웠을 텐데 이제는 조용히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좀 곤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명한 게 이거죠. 철길 주변에 이게 불이 피어나는 데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포항 경주 쪽은 석유가 좀 납니다. 천연가스도 나오고. 그래서 공사하다가 건드렸는데 가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포항시에서 대단히 곤란해하다가 나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걸 관광자원으로 개발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걱정이 가스가 줄어들어서 불이 좀 약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시려고 노력한다는 카더라도 들었습니다. 효리단길 가시게 되면 이런 철길도 한번 걸어보시고 불의 정원도 보시고 예전 철길 변 마을들도 구경하시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풍경은 유명하죠. 영일대 수욕장. 영일대 수욕장에서 건너편으로 포항제철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새벽에 가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포항제철이 들어오기 전에 이 제철동 지역이 바다가 그렇게 예뻤다 그래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희생해서 그 아름다운 바다를 국가를 위해 헌납했는데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그러냐라고 대단히 분개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시민분들은 포항제철이 없는 미래를 만들 준비도 해야 된다라고, 포항제철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와서 이렇게까지 도시가 커졌지만 이제는 놓아주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자라는 말씀도 하시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일대수욕장 구경을 하고 오시면은 죽도시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길들이 복개한 도로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시장들이 있습니다. 죽도시장. 블럭별로 나눠져 있어서요. 해산물도 있고 밥집거리도 있고 주당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복개, 천이었던 거를 복개했다는 흔적입니다. 이게 물길의 흔적인 거죠. 보시면 아시아 드림마트, 외국인도 많고요. 인도네시아 레스토랑도 있네요. 맛있겠습니다. 여기는 어시장 블럭, 종합어시장. 이렇게 막회 같은 거죠. 정확한 음식 이름을 모르겠는데 맛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일, 쟁, 화러, 은영이네, 태옥이네, 미미네 참 인상적인 풍경에서 사진 한 장 찍었고요. 이 문어가 유명하죠. 여기서 잡은 문어를 말려가지고 경북 안동 같은 데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워낙에 이게 커가지고 사람 크기만 해가지고 이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참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지인인 분이 저랑 동갑인 분이 운영하는 죽도소년 카페입니다. 죽도시장 하면 죽도소년 카페가 유명하죠. 저도 이 방송한다고 처음 갔다가 그 뒤로 죽이 맞게 돼가지고 종종 갑니다. 최근에 업종 변경하신다고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이 가시게 돼도 아마 커피는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은 어시장이 아니라 주당거리라서 지금 양복이라든지 단추 등을 팔고 있죠. 주단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갔더니 사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다시 온다고 해서 빈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오셨다고 반가워하시면서 그때부터 친구가 됐죠. 그래서 카페 안에서 바라본 주당거리의 풍경 이렇고, 카페인데 이제 고기가 웬 말인가 싶습니다만, 그 힌트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수산시장 분들 워낙에 맨날 만지시는 게 물고기다 보니까 물고기 좀 진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고기라든지 돈가스 같은 게 맛있습니다. 그 시장들은. 그래서 그 죽도시장에서 유명한 횟집과 삶은 고깃집에서 떼오셔가지고 맛있게 한잔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포항하면은 이 죽도시장이 떠오르고 여기서 맛있는 커피 마시고 소주 한잔하고 그리고 옛날 철길을 따라서 답사도 하고 하는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습니다. 포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요. 저를 이 도시아싸를 기다리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도 가끔 답사하다 보면 만나요. 우리 동네 언제 오냐고. 얼마 전 광양 갔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 경기권은 언제 주냐고 하는 말씀도 많으셔서 앞으로는 조금 더 비중을 서울 경기권 그리고 충청이라든지 말씀드리면서 그 비율과 이 동남권 비율을 1대1 정도로 조절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아마 그래서 당분간은 서울 경기 얘기가 나갈 텐데요. 그렇다고 동남권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저는 결국은 전남 고흥까지 다 말씀을 드릴 생각이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동남권으로서는 다음번은 광양을 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서울 경기권 얘기가 끼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도 저의 답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